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심 가득 담아 오프닝을 해볼까 합니다. 9월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 아동기금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 우리나라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청소년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서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걸 아시나요?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는 유니세프가 세계 청년들을 위해 용기를 북돋기 위한 행사인데요. 한국 가수 최초로 유엔 총회에 참석했고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인 장소에서 7분 정도 영어로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방탄소년단은 작년 11월부터 유니세프와 세계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러브 유어셀프 기승전결로 음반을 내서 수익의 일부를 유니세프 기금으로 기부를 했어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초대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설문을 통해 어제 저는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의 저도 여전히 저입니다. 오늘날 저는 과거의 실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고 내일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저입니다. 그 실수들은 모두 저이며 저의 인생의 별자리들 중 가장 밝은 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 과거의 저, 그리고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길 바란다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조차도 저 자신이 누구인지, 저 자신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기 위해 오늘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옥천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통한 소통 저만 할 수 있느냐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이 있는 옥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줄될 수 있는 곳 옥천 공동체 라디오의 마이크는 당신을 향해서도 항상 켜져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켠 저는 24살 옥천 청년 이하은이고요. 오늘 방송 역시 옥천 공동체 라디오의 터줏대감 오수민의 인생영화 민경천의 독립운동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에선 닉네임 해그리드님 모시고 고향인 듯 고향 아닌 듯 옥천이란 동네에 대해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첫 곡으로 앞에 소개한 방탄소년단의 앨범 러브 유얼셀프 결의 수록곡인 러브 마이셀프 듣고 첫 코너 오수민의 인생영화 만나보겠습니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없이 뒤척였지만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이제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의 권력은 나 하나.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을 걸어온 길 전부로 덮인 어제야 나 오늘은 나 내일은 하는 나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름을 아프름을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본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 말을 가면 속으로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작인데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그 전부를 내 안에는 여전히 서툰 내가 있지만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게 전부로 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는 다음에 한 번 더 봐야지 하며 소장해두고 싶었던 영화들이 한 편쯤은 있으시죠. 영화에 나오는 대사, OST만 들어도 그 장면이 상상될 정도로 기억에 남는 영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다시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 여러분에게 그런 영화는 무엇인가요? 오수민의 인생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오수민의 인생 영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신문기자들의 치열한 취재 현장을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주실지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수민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인생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 인생 영화는요, 2017년도에 개봉한 1987입니다. 1987 영화 저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영화관에서 보지 못했지만 혹시 저처럼 이 영화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 영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네. 영화인가요? 네, 영화 1987은요,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독재라는 불의에 뜨겁게 저항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근데 이 영화 제목이 1987이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었던 건 아시고 계시나요? 네, 알고 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상을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같은 보통 영화,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서 네. 바뀌었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영화에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80년대에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래요? 네, 영화에서는 사건의 첫 발단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공안부 대사 있잖아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서울대 대학생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내세운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저도 이거 들어봤어요.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 그다음에 막 이러지 않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되게 네. 어이가 없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그 과정 중에 연세대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영화에는 많은 영화 배우들이 출연했는데요.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이희준, 박희순, 강동원, 여진구, 설경구, 문소리 씨 등등 많은 배우분들이 촛불 드는 심정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등장인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불의를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공안부 사람들이죠.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워낙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많아서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공안부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윤석 씨가 맡았던 박처장, 그리고 고문이 1위였던 형사 조반장 여기 나옵니다. 박희순 씨가 맡았고요. 이 두 분이 악의 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불의에 맞서 저항했던 인물들은요.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이희준 배우가 맡았고요. 그리고 한병영 교도관 유해진 씨가 맡았고 공안부 부장검사 하정우 씨가 맡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는 나라에서 은폐하려고 했던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많은 배우들 중에서 인물들 중에서 혹시 수민 씨가 제일 마음에 가거나 신경이 쓰인 등장인물이 있다면 한 명 소개해 주실까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 중에 제일 마음에 가는 인물은요, 바로 연희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영화에서 연희라는 인물은 불의에 맞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께서 이제 술 마시고 운전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연희 생각은 아버지가 술 마신 이유는 이제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과 힘을 도모했지만 그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술을 마셨고 그것 때문에 운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세상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점점 행동파로 변해가는 인물입니다. 그 혹시 연희가 그 김태리 씨가 맡은 배역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런 면이 있는 이 연희라는 캐릭터가 저와 비슷한 면이 있다면 저도 점점 행동파로 변해간다는 점이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극 중 한 장면에서 연희가 했던 대사 중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제 자신이 좀 행동파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끓다가 연희처럼 빵 터진 거죠. 지금 수민 씨 아마 그 리멤버 2014 팔찌 아닌가요? 네, 그죠? 맞아요. 제가 네. 지금 차고 있어요. 그 행동파로 바뀌었다고 이제 하시고 극 중에 연희처럼 빵 터졌다고 하셨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빵 터지셨죠? 막 이제 서명운동 같은 거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모 집회 같은데 나가서 뜻을 같이 함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민 씨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명장면과 명대사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명대사 명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느껴지고 하는데 혹시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짧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영화 끝에 나오는 장면이죠. 1987의 끝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문소리 씨가
아마 목소리 출연으로 이제 호원철폐 독재타도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장면입니다. 네. 이거를 명장면으로 뽑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뭔가 박근혜 퇴진 운동 때 촛불로 가득했던 광장이 겹쳐 보이기도 해서 그런지 벅차기도 하고 또 온몸에 전율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퇴진 운동 때 촛불 집회가 엄청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영화를 추천하려고 하는 이유 좀 말해주세요.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보고 나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명대사 명장면이 계속 머리에 맴돌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영화가 주는 여운이 마음에 길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지막 이 영화의 OST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이 OST는 엔딩 크레딧에 나옵니다. 가수 유재하 씨의 가리워진 길입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는 영화배우 강동원 씨와 김태리 씨가 부른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부른 노래도 좋았지만 전 원곡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가수 유재하 씨의 가리워진 길 들으시면서 수민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프리지.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옥천 공동체 라디오 녹음 방송이고요. 저희 방송은 옥천 순환경 공동체, 옥천 행복교육지구, 알록달록 드림공작단, 그리고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수민 씨가 선곡한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떠주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는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얘기를 이분을 뵐 때마다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운동을 했던가 늘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생활 속 운동 전도사 민경천의 독립운동 철인우먼 민경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립운동 철인우먼 민경천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마라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조금 더 들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지난번 충북 생활체육대회에 중장거리 나간다 했었죠? 9월 1, 2일 열리는 충북 생활체육대회 성황리 열렸는데 모든 선수들이 생활체육을 실천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옥천에서도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개막식을 보며 다양한 종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즐기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종목은 400개주와 1500m, 3000m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400개주와 3000m 나가는데 떼약볕에 정말 3000m는 숨이 턱에 차오르고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갈등을 느끼면서 달렸습니다. 400m 개주하고 3000m요? 3000m는 그냥 계속 달리시는 건가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차라리 20km 이상이면 천천히 내 페이스로 페이스 맞춰가지고 달릴 수 있는데 3000m는 빨리 달려야 된다고 저희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버페이스로 달리게 돼서 힘이 더 들더라고요. 나름 연습을 하고 나갔는데도 과거 선수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세상에나 400트랙을 달리고 있는데 7바퀴 정도 달렸거든요. 그런데 한 바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말 달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답니다. 마라톤은 자세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보폭으로 달려도 자세가 좀 훨씬 빠르게 나가거든요. 발바닥을 놓는 부위와 발을 들어 올리는 정도, 그리고 보폭 팔동작 등으로 다양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장거리 달리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달리면서 잘 몰랐는데 단거리 하는 팔은 굉장히 빨리 흔들고요. 그리고 빠르면서도 앞뒤로 많이 나가고 발 동작도 굉장히 보폭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달리는 동작이 다르다는 거는 처음 듣게 됐는데 자세와 동작이 정말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연습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선수가 아니고 생활체육을 하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꾸준히 자신의 능력껏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연습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활력도 찾는 것 같고요. 연습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으신다니 저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마라톤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알아야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자세도 그렇고 뭐 이제 팔 흔드는 것도 그렇고.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변 함께하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동호회 회원들도 부상이 있어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페이스를 놓치고 오버페이스로 달리는 경우에 부상을 입곤 해요. 오버페이스 자주 듣는 말이시죠? 네, 오버페이스는 많이 들어봤죠. 네. 저는 10km를 1시간 정도 뛰려면 1km 6분 페이스로 뛰어야 하는데 5분 30초로 뛴다고 빠르게 만약에 그렇게 5분 30초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뛰는 거죠. 그렇죠. 그리 뛰다 보면 5km 뛸 수 있을까? 10km 가까이지면은 아예 힘이 들어가지고 달리기조차도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늦게 뛰고 처음 5km 정도는 그래도 빨리 뛰는데 나머지 5km는 나중에는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처음엔 모르고 뛰는데 오래 뛰다 보면은 내가 뛰는 속도를 대충 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페이스로 뛰면 부상 당하거나 그러는데 내가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그 속도를 갖다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고 부상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를 하게 되면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민경춘님의 독립운동, 오늘은 마라톤에서 자세의 중요성과 페이스 조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철인어머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 사랑하는 옥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철인어머님과 함께 매일 운동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서 얘기를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철인어머님 민경천님, 오늘도 좋은 운동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넓은 몰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주되는 옛 이야기를 지줄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도 대환영입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사소해서 더 재밌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아주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해설피 금빛 게으른 오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눠줄 수다친구로 해그리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한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해그리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해그리드라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덩치 큰 친구 맞죠? 네, 맞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제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 속에서 엄청 많은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해그리드를 엄청 애정해서 닉네임으로 삼아봤습니다. 네, 해그리드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뭔가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해그리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덩치가 작잖아요. 키도 작고 힘도 안 세고. 근데 그 해리포터에서 해그리드가 덩치가 제일 크고 힘이 제일 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해그리드를 보면서 되게 뭔가 되게 부럽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해그리드라는 그 캐릭터의 성격이 저는 그 참 되게 마음에 드는 게 해그리드가 엄청 잘 울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울고 되게 마음도 상처도 잘 받고 그러는데 이게 영화 소설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해그리드가 근데 절대 어떤 좌절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항상 상황에 따라서 눈물도 많고 슬프기도 하지만 어떤 그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고 꿈을 꺾거나 그러지를 않거든요. 항상 뭔가 좀 울지만 해결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일을 많이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리포터에서 되게 많이 죽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네. 죽어요. 해그리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이제 신비한 동물사전 2편이 11월에 개봉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해그리드가 되게 동물을 사랑하고 막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그리드라는 닉네임을 삼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쉽지만 해리포터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본격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로 고향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해그리드님의 고향은 어디세요? 네, 어딜 것 같으십니까? 이게 말투를 들으면 조금 살짝 사투리가 네. 들리거든요. 지금 하은 씨도 사투리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 부산입니다. 네, 고향이 부산인데요. 하은 씨도 듣자니 경상도 말투와는 달리 고향이 옥천이시라고요? 네. 제가 네. 옥천 토박인데 대학교 4년을 이제 네. 대구 그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이 말이 그렇게 금방 쉽게 옮더라고요. 타지 사람들한테. 그렇죠. 경상도 말이 강하죠. 네. 굉장히 저도 세죠. 흥분하면 사투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분들은 다들 고향이 어디냐고 이렇게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네. 다시 충청도 말을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귀여. 네, 귀여워. 그렇군요. 네, 사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본 게 이제 추석 연휴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시골 마을에 사는데
이제 막 물밀듯이 서울이고 도시에서 차들이 막 마을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저나 하은 씨나 우리 같은 20, 30대들에게는 사실 고향이란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거든요. 근데 하은 씨는 고향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뭐 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향이 막, 애틋하고 가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도 뭐 부산에서 한 20년을 살았고 뭐 학교 다니고 이러느라 서울에서 뭐 한 7, 8년을 살았고 그리고 한 이제 뭐 근 10년 가까이 옥천에 살고 있는데 사실 언젠가는 문득 나라는 사람의 고향이 과연 어딘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20살까지 부산에서 살았다지만 부산은 워낙 도시다 보니까 그죠. 뭐 고향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돌아다니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부산이라는 곳에 뭐 어떤 추억이 있다는 향수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서울에서 생활했는데 서울에도 잘 정을 붙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살이가 빨리 정리가 돼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차에서 옥천을 왔는데 그래서 요즘은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옥천에서 뭐 이제 100세 인생이다 보니까 짧아서 한 맞아요. 50년 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 고향은 옥천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고향이라는 게 과연 뭘까? 결국은 내가 마음 붙이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냥 되게 많은 추억을 만들고 살면 거기가 고향이 아닐까. 뭐 이게 부산에서 들으면 좀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떠세요? 고향이라는 것이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이 수녀님이세요. 예. 네. 네, 수녀님이신데 네. 이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거기가 수녀회가 있는데 수녀원이 있는데 이제 수녀 이모의 소개로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우연히 옥천이 고향이신 수녀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옥천에 오시거나 하면은 종종 만나 뵙곤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옥천에 대하면 그냥 집이 있고 그냥 시골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수녀님은 이게 기차를 타고 지나가시거나 이제 이동을 하시다가 옥천이 지나가거나 TV에서 옥천만 나와도 막 가슴 되게 뭉클하고 막 너무 그립고 눈물이 난다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사만 하고 이제 이해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처음에 옥천에 와서 직장 생활 할 때는 이게 뭐 토박이 옥천 사람 뭐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인식이 또 별로는 없었어요. 별로는 없었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진짜 옥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약간 섭섭해지기도 해요. 아니 도대체 뭐 태어나면 뭐 송골이냐. 맞아. 내가 지금 옥천에서 지금 일하고 세금 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아직은 젊어서 옥천 사회의 어떤 뭐 주도적인 일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고 있지만 하여튼 언젠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옥천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벽에 가름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무슨 통계를 봤는데 이제 농촌이 인구가 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인가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한 전 국민이 6만 명 가까이 됐다라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이런 촌 단위로 군 단위로 6만 명 같은 인구가 막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전통적인 고향의 개념은 없어지고 뭔가 자신이 특히 100세 인생이라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그게 뭐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긴 인생을 봤을 때 내 삶을 되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곳들을 사람들이 점점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그런 곳들을 빨리 찾는다면 정말 그곳이 고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통적인 의미의 고향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기보다는 바뀌는 게 아닌가 필연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근데 막상 고향이라고 들으면 태어나고 자란 곳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굳이 막 이동해서 딱 정착하고 정 붙이고 이렇게 막 이게 바로 내가 사는 데가 이곳이지 막 하는 데가 고향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 저는 아직 고향에 대한 네, 아니요. 그래도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이 고향인데 옥천에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드는 생각은 옥천이 고향인데
직장이나 뭐 아니면 학교 때문에 20살이 되면 떠나는 옥천의 청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옥천이란 지역이 지속 가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는 어떤 이 친구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굳이 꼭 뭐 서울에 살아야 된다거나 대도시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하여튼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한 이제 동생하고 최근에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그 알아요. 김태리 주연의 우리나라 영화로도 개봉이 됐지만 원래 이제 일본 영화가 원작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보면 여자 주인공이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고향에서 막 혼자 농사를 짓다가 잠깐 떠났다가 결국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야 이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작 저는 내가 태어난 고향 부산에 대해서 뭐 꼭 거기 가서 다시 살아야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는데 옥천을 내가 고향 삼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옥천이 고향인 청년들이 너무 오래 떠나지 말고 옥천에 다시 와줬으면 이런 약간 뭔가 이율배반적인 옥천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 고향을 지키는 옥천의 청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참 이런 하여튼 요즘 추석 연휴에 물밀듯 밀려오는 고향을 방문한 촬영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 하은 DJ님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아주 사소하게 그냥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고향, 내가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곳을 앞으로 살아가며 찾아보고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이 옥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고향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주신 해그리드님 그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 자신을 찾기 위해 했던 시도들 중에서 독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24년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은 제 인생 중에서 아직은 몇 안 되는 어두운 시기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입니다. 푸는 꾸밈 없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푸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타인의 행복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복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도 같아 잡으려고 하면 아무리 애써도 잡을 수 없거나 손에 닿아도 금방 사라지고 말 거예요.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행복에 집착하고 초조해하던 저에게 필요한 말이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도 와닿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중요한 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빠르고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언제나 오늘이 처음인 우리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마지막 곡 역시 방탄소년단의 둘셋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DJ 이하은이었고요. 기술 양성민, 민경천, 구성 정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een trying to tell you this. I was supposed to tell you this. This is all for you. 걷길만 걷자. 그 말은 못해. 좋은 것만 보자. 그런 말도 난 못해. 이제 좋은 말 있을 거란 말. 너는 아프지도 않을 거란 말. 그런 말 난 못해. 그런 거짓말 못해. Okay. 너네 아이돌이니까 안 들어도 부리겠네. 너네 가사 맘에 안 들어. 안 봐도 비디오네. 너넨 힘없으니 구린지 분명히 했을 텐데 너네 하는 짓들 보니 조금 있으면 망하겠네. Thank you so much. 너희들의 자격지심 덕분에 고딩 때도 못한 증명해냈으니 박수 짝짝. 그래 계속 쭉 해라 쭉. 우린 우리끼리 행복하게 good yeah good.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모두 지워. 내 손을 잡고 웃어.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모두 지워. 서로 손을 잡고 웃어. 그래도 좋은 날이 앞으로만
속에 나 어둠 속에 나 아픔까지 다 보여주기 싫었지만 나 아직 너무 서툴러기에 웃게만 해주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날 믿어줘서 이 눈물과 상처들을 감당해줬어 나의 빛이 돼줬어 화양연화의 그 꽃이 돼줬어 괜찮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못 지워 네 손을 잡고 웃어 괜찮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못 지워 서로 손을 잡고 웃어 그래도 좋은 날이 앞으로 많기를 네 말을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하나 둘 셋 그래도 좋은 날이 훨씬 더 많기를 네 말을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하나 둘셋 믿는다면 하나 둘셋